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준비씨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 고문 수사를 받았던 여성이 수사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38년 만에 폭로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장미대선이 치러진 지 오늘로 꼭 1년입니다. 그동안 5.18 위상정립과 남북관계 개선은 괄목할 만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여전한 과제입니다. 6.13 지방선거에 대한 시선이 주요 정당 후보에게 쏠려 있는 동안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예비 후보들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준비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오늘 최종 점검을 거쳐서 내일 증립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5.18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 상무대에 끌려가 고문 수사를 받았던 여성이 수사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38년 만에 폭로했습니다. 5.18 당시 시위나 수사 과정에서 여성들이 당했던 피해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80년 5월 전남대 학생이었던 김선옥 씨는 총상을 입은 시신을 보고 시위에 참여했다. 그해 7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붙잡혀 옛 광주 상무대 영창에 끌려갔습니다. 60여일간 고문 수사를 받다 석방되기 전날 수사관에게 끌려가 여관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 공포 때문에 아무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갇혀 그 세고 떠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자살 기도만 수차례 할 정도로 삶은 치욕스러웠고 소가리 끝에 유방암 투병까지 해야 했던 김 씨는 미투 운동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며 38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서검사도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당했던 거 이 역사의 현장을 나는 이제 말해도 될 것 같다. 내 나이도 60이다. 이번 폭로는 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해 정신분열증에 걸렸다고 알려진 여고생의 사례에 이어 수사 과정에서도 성폭행이 있었다는 걸 증언한 드문 구술 자료입니다.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증언에 나서는 사람이 드물어 연구가 거의 되지 않았지만 5.18 당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또한 조사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피해 사실을 이렇게 입증이 어려운 것들을 어떤 식으로 연구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려워요. 앞으로도 굉장히 연구가 어려운 분야가 이 분야인데 이제 저는 그렇지만 이렇게 좀 용기 있게 그 사실을 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38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제대로 말해지지 못했던 5.18 당시 성폭력으로 인한 여성들의 상처. 뒤늦은 진상조사가 반드시 규명하고 기록해야 할 5.18의 역사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늘도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 옷차림 잘 하셔야겠는데요.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이용해서 산책 즐기셔도 좋겠는데요. 하지만 나가실 때는 오늘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빗방울 떨어지니까요. 휴대하기 좋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지만 서늘합니다. 장성이 13.1도, 담양 12.7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영광이 20도, 나주와 화수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18도, 해남과 강진 19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가 22도, 순천과 광양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장미대선이 1년 전 오늘 치러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5.18 민중항쟁의 위상이 달라지고 남과 북에는 평화의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호남에서 90% 넘는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만여 명의 추모객이 함께한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곡으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힘차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5.18의 진실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끊임없이 이어졌던 호남 인사홀대.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 총리를 임명해서 호남 인맥을 중용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했습니다.
또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 행정권과 입법권을 강화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시도지사 협의체인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던 남북관계는 역사적인 대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나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엄청 빨리 이루어진 걸 보고 너무 기쁘고 더 빨리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통일이 올 날이 굉장히 짧아질 것 같아서 좋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80%를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호남인들은 무려 96%의 지지를 보내며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광주 전남에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약의 이행 정도를 살펴보면 아직은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곤수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호남이 소외받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호남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호남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대통령, 호남 경제를 부흥시킨 대통령, 오로지 그것으로 평가받겠습니다. 친환경차와 에너지 신산업, 문화와 해양 관광 등을 광주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 저 문재인이 책임지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공약은 대부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만 5.18 위상정립의 경우처럼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한정공대 설립을 위한 용역이 시작되고 에너지밸리 특별법이 통과된 건 그나마 진척이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전장사업 기반 조성이나 광주형 일자리 모델 개발,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등의 공약은 아직 발을 떼지도 못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 등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대통령의 광주 전남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국비 예산 15조 원 가운데 올해 반영된 예산은 2천억 원 정도로 전체의 1.3%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어도 민생 문제 해결만큼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있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내년부터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그동안 6.13 지방선거에 대한 시선이 주로 민주당의 단체장 후보 경선에 쏠려 있었는데요.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예비 후보들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무소속으로 선거전에 나선 송하진 여수시 의원.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의원으로 남겠다는 스스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나홀로 선거를 다시 한번 선택했습니다.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 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던 주요 정당 의원들을 보며 더욱 확신을 가졌다는 송 의원. 하지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자보다 2배, 3배 뛰어야만 할 처지입니다. 무소속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치축을 위해서 힘들지만 또다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뜨거웠던 재작년 순천의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최미희 전 시의원. 진보정당 소속으로 4년 전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이번에도 당당히 진보를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정치를 진보적 가치로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시의원 후보로서는 드물게 선거자금 모금 펀드까지 출시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가 가장 필요로 한 사람들은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들이고요. 그분들을 대변하는 진짜 정당은 저는 민중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든 지방의원 후보들은 전남 동부지역만 모두 39명. 그러나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거대 이슈에 시선이 쏠린 상황이어서 앞으로 남은 한 달여간 표심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더더욱 쉽지 않아 보입니다. 후보자들은 이제 중앙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 건강한 지방자치를 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정치 세력에 귀를 열어 진정한 지역 일꾼을 선택해달라는 호소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들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후보와 전남지사 후보에게 지역 발전 정책 과제 11개를 건의했습니다.
11개 정책 과제에는 미래 건축산업 선도도시 조성, 친환경 완성차 기업 유치, 도시철도 2호선의 조속한 추진, 광주 군공항 이전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광주상의가 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민선 7기 광주시장에게 바라는 경제 현안을 조사한 결과 1순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었고 2순위는 산업 육성, 3순위는 지역개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직립 준비가 완료돼 최종 점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대형 해상 크레인에 세월호를 쇠줄로 연결시키는 준비 작업과 배수 작업 등을 마치고 오늘 오전 세월호 선체를 40도까지 들어보는 최종 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30여 명은 어젯밤 목포신항을 도착해 오늘 있을 최종 점검과 내일 직립 작업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청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시가 대학생들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시민사회단체가 바라보는 청년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김현영 광주로 상임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민선 6기 광주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시 차원에서 청년 전담부서를 만들었고요. 중간 조직인 청년센터를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설립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와 관련돼서 청년 드림 사업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적극적인 청년 정책을 펼치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역 청년들과 조금 더 소통하고 이를 통해서 정책을 생산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빠져 있다 보니까 자칫 행정 편의적이고 성과주의적으로 빠질 우려도 또한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민선 7기 예비 후보들의 청년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눈여겨보고 재미있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각 당의 정책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 부시장제라든가 시 예산 5%를 청년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청년 부채를 적절로 해결하겠다는 것 등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요. 민중당의 경우에는 청년 월세 상한제 10만 원, 그다음에 등록금 100만 원 상한제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청년과 청소년들의 야간 아르바이트와 관련돼 가지고 네.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는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네. 시민사회에서는 청년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성남과 서울에서 보여줬듯이 청년 수당에 대한 문제를 관심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청년 수당은 말 그대로 청년들이 사회 경험과 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사회 경험과 일 경험을 하기 위한 씨앗 자금, 곧 한 6개월 정도의 교통비라든가 구직 자금의 측면에서 또한 그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씨앗 자금을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도시민들이라면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전월세 문제이고 주택 문제입니다. 그렇죠.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그래서 주거수당 등에 대한 것들을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일단 그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청년단체를 이야기를 말씀해 보자면 청년 유니온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인권과 노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그 청년들의 부채와 관련돼서 청년 지갑 트레이닝 센터라는 것도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청년들의 주거 공간과 관련돼서 쉐어하우스 등의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같은 경우에 제가 속해 있는 지역 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이사들의 과반수를 구성을 했고, 시민 플랫폼 나들이라는 곳에서는 공익 청년 활동가들에게 구직 수당 활동 수당을 20만 원을 지급하는 이런 정책들, 실험적인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청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구체화되고 이것을 전체 사회 문제로서 인식되고 이야기되는 것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청년들이 실제로 도움되기까지 네. 좀 현실에 네.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청년 정책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네, 아직까지는 청년 문제가 실업 문제나 일자리 문제로 국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듯이 예전부터 이야기됐던 것 청년이 있어야 나라가 서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년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청년들이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청년들이 삶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의 대표 축제 가운데 하나인 여수 거북선 축제는 올해도 상황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소음과 주차 문제로 주민과 관광객이 마찰을 빚으면서 축제 명성에 먹칠을 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거북선 축제 개막 첫날, 공원 한쪽에 마련된 공연장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집니다. 공연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던 주민과 관람객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같은 날, 금요일 같은 날을 좀 즐겁게 좀 놔두지 왜 가로막냐 그 말이야. 아저씨 좀 옆에서 우리수 생각을 해줘야지. 양측 모두 감정이 격해지면서 결국 막말과 욕설까지 오갑니다. 이거 보려고 서울에서 왔다. 너무 싸가지 없네.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주민들은 사전에 최소한의 양해도 없었고 대처도 부실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올해는 진짜 너무 해본다고 이게 집이 꽁꽁 울려서 잘못 현장 사무실 전화를 하라고 그렇게 그 전화를 안 받아. 그럼 나가 누구한테 해서 그냥.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소음과 함께 교통과 주차 문제 역시 이곳 축제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매년 겪어야 하는 불편 중 하나입니다. 말도 못하죠. 차량들이 여기 때문에 다 장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이건 대리 공간이 없어요. 여수시와 행사 주관단체는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고 자평했지만 소음과 교통 문제, 미온적인 대처로 거북선 축제는 올해도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그린카진흥원의 채용 비리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그린카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 자격 미달의 지원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최종 합격자와 함께 근무한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가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 진흥원의 임직원 8명이 외부 활동을 통해 각종 수당으로 1,700여만 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시에 기관 경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피해 사진 등을 SNS에 올린 여성이 전 남자친구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4살 이모 씨가 지난해 7월부터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해왔고 최근에도 광주의 모 백화점 앞에서 폭행을 당해 신체에 멍이 들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진술을 듣고 있다며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전 남자친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화구를 때렸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우익수 앞으로 달려나옵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 버나디는 천천히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3번에서 때렸습니다. 높은 마운드 유격수 기다렸다가 1루에서 탑골 아웃 카운트 2개. 떨어진 공을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으로 향합니다. 좌익수 뒤쪽으로 담장 쪽으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범호의 3런 홈런. 다시 한번 들어 올렸습니다. 오른쪽으로 향해요. 담장 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그렇죠. 밀어냈습니다. 왼쪽입니다. 좌익수 뒤쪽으로 갑니다. 담장 쪽. 담장을 때렸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3루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올 시즌 짝짝으로 당겼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잡아냈습니다. 3루 주자 태거.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우익수가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담장 쪽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의 홈런은 나린 변하고 1, 2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이명기가 3루를 돌았고 홈까지 들어옵니다. 버나디나의 1타점. 최용호가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급 홈으로 들어오면서 기아가 오늘 경기의 10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신대영 때렸습니다. 유격수 잡아놓고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생들이 한일 청소년 교류와 동북아 평화 탐방 활동에 나섭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한일 청소년 평화 교류단에 참여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20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근로정신대 문제를 주제로 일본을 방문해 청소년들과 교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시 교육청은 또 동북아 평화 탐방단에 참가해서 남북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함께 고민할 고교생 80명도 모집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20일 광주 시민의 날에 금남로에서 시민총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총회는 80년 5.18 당시 금남로 분수대에서 열렸던 민족 민주화 대성회의 뜻을 잇자는 취지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주제로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27일 개막해서 지난 7일 막을 내린 제20회 한평 나비 대축제 입장객이 27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한평군민이 개설한 축제장 안의 농특산물 판매액은 10억 4천여만 원으로 지난 13회 축제부터 7년 연속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평군은 나비축제가 열린 엑스포공원을 오는 31일까지 축제 때보다 저렴한 입장료로 유료 운영할 예정입니다. 38번째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다양한 학생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는 5월길 역사기행은 윤상원 열사에게 전화로 당시 상황을 듣는 퍼포먼스에 참여하거나 힌츠페터 기념비 앞에서 기사를 써보는 등의 체험으로 18일까지 진행되고요. 청소년들이 5.18 민중항쟁을 재현하는 5.18 레드페스타는 오는 26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80년 5월 광주를 바라본 전시가 광주 여성재단 여성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참여 작가는 5.18 당시 초등학생들이었던 이들을 인터뷰해서 책으로 엮어낸 작가와 어린 시절 직접 5.18을 겪었던 작가들이고요.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시민들의 용기와 숭고함, 그리고 혼란이나 불안 같은 감정들을 여과 없이 들려줄 예정입니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책이 오는 11월에 출판될 예정입니다. 광주 서부교육청은 이 책에 자신만의 교육 비법을 실을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교 공간 구성이나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 사례, 교육 철학 노하우를 가진 교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클래식을 친숙하게 알 수 있도록 돕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청소년 음악회가 오는 10일 광주 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꼬마 모차르트와 진행자가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구성됩니다.